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찬이슬이 서리로 바뀌면서 기온이 한층 더 내려갔습니다. 이제 가을거지도 거의 다 끝나가고 산에는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굳이 멀리 산에 안 가더라도 이 주변에 여기저기 단풍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바쁜 일손 잠시 멈추시고 배낭 메고 상가들로 나가서 단풍 구경하면서 허연지기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강은 한로와 입동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날씨가 쾌청하지만은 밤이 되면은 기온이 매우 낮아져서 수증기가 지표에서 엉겨서 서리가 내립니다. 상강이라는 말 자체가 서리가 내린다는 뜻이죠. 9월 들어 시작된 추수는 상강 무렵이면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데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은 이때면은 모두 동면에 들어갈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일교차가 심해지고 밤에는 온도가 극강하기 때문에 이 지대가 높은 산골짜기 같은 데서는 이런 얼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청량한 날씨가 계속되죠. 농사 마무리로 부지깽이도 덤빈다. 가을 들판에 대부인 마님이 남학신 짝 들고 나선다라는 민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가을 거지에 눈꽃 들새가 없다는 소리겠죠. 논에서는 마지막 벼타작이 이루어지고 밭에서는 수수조를 수확해야 되고 또 고구마 땅콩도 캐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산과 들에는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가면서 농사일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산과 들로 이 단풍 구경 가는 그런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상강이 되면은 국가 의례인 둑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둑제라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거죠. 이 열병식을 하고 여러 가지 축하 행사를 지금은 하잖아요.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이 학생들이 앞에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은 이 군인들이 이제 뭐 창과 방패, 뭐 화살, 이 뭐 도끼 이런 것들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열병식이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지금 뚝섬에 이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 것으로 이렇게 행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강 풍속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상강을 3으로 나눠서 초우에는 승냥이가 산짐승을 잡고 중후가 되면은 초목이 노랗게 단풍이 들어 떨어지고 마루가 되면은 겨울잠 자는 벌레가 모두 땅속에 숨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 강소성 태창 일대에는 상강에 서리를 보지 못하면은 창고에 쌀이 썩는다라는 민담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상강에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은 벼 수확에 영향을 미쳐서 쌀 가격이 올라서 쌀을 파는 사람들이 폐왕이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북방지방에서는 국화만바라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각종 국가축제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국가축제를 여는 지방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가보면은 이제 뭐 각종 그 뭐 다보탑이니 첨성대니 우리 전통 그 어떤 그 건축물 모양을 따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구화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이렇게 이용해서 구화탑을 만드는데 꼭 국화꽃뿐만이 아니고 가을에 나는 목단이나 부용, 연꽃 등도 함께 썼다고 합니다. 상강 시기에는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빨리 이렇게 가을거지를 마쳐야 돼서 굉장히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 벼타작도 빨리 끝내야 되고 고추나 호박을 따고 과일도 있기 때문에 걷어들여야 하고 조, 수수, 고구마, 땅콩, 팥, 콩, 깨 뭐 여러가지 그 작물들을 수확해서 저장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햇곡식들이 많이 나오죠. 이 햅쌀밥을 지어 먹고 햇닭콩도 볶아 먹고 또 햇고구마도 이렇게 쪄 먹습니다. 이 시기에 특별한 음식으로는 막 수확한 수수를 갈아서 만든 수수 볶음이가 있죠. 그리고 이 시기는 또 고추를 따내고 마지막 나무에 달린 그런 서리를 맞은 고추와 고추잎을 걷어들여서 고추 장아찌를 담기도 합니다. 또 깻잎도 따서 깻잎 장아찌도 담아서 겨울 반찬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 시기는 또 살이 얼은 미꾸라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를 잡아다 추어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과일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과일 하치도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또 감이 익어가죠. 감이 익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홍시를 만들어서 먹고 또 감을 따서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꽃감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시기는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날씨도 굉장히 천명합니다. 이 늦가을로 이제 그 추수를 마치면은 산이나 들로 단풍 구경을 다니는데, 원래는 중양절에 이렇게 그 산에 올라서 이 단풍 구경을 하는 등거라는 그런 그 풍습도 있는데, 그때 못했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추수를 마치고 나서 이 상강 시기에도 이렇게 아직까지 국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꽃을 따다가 이 국화전을 만들어서 국화주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기도 합니다. 또 이 여러 가지 과일이 많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이 생과일도 많이 먹지만은 저장을 위해서 과일을 말리거나 또 과일청을 만들어서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과일은 사과, 배, 감, 밤, 대추, 모과 등이 있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는 버섯이 많이 나옵니다. 송이버섯도 나오고, 이 또 산에서 이 다양한 버섯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버섯을 따다가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또 버섯을 가지고 나물을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산나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산나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렇게 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짝물로는 양배추나 시금치, 무, 연근, 우엉 등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는 각종 수산물들이 이렇게 살이 찌고 맛이 좋은 시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산물도 많이 나오는데, 꽁치나 고등어, 청어, 갈치, 연어, 대하, 홍합 등이 있습니다. 상강에 많이 먹는 요리들 사진입니다. 국화차도 많이 먹고, 또 수수부꾸미도 먹고, 또 햇 고구마도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또 땅콩도 많이 나오고, 또 이 해산물도 많이 잡힙니다. 또 꽃감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먹죠. 상강의 양생법은 한로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이 날씨가 겨울로 진입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면 그만큼 추워지죠. 따라서 한사로 인해서 만성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천식 등이 이렇게 쉽게 발생할 수 있고, 또 감기에도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고, 이 한사가 인체에 들어와서 풍습성 관절염을 일으키기도 하죠. 따라서 이렇게 이 관절염이 있는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 또 장기로 보면은 이 폐를 보호해 줘야 되고, 신체는 이제 보온에 주의해야 되는 그런 시기죠. 따라서 평소에 적당히 운동을 해서 이 신체를 좀 단련하고 한사의 침입에 좀 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또 기온이 극강하고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인체 피부나 피하 조직의 혈관들이 수축하고 경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혈압이 오르기도 쉽죠. 따라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되고, 또 한냉한 기류는 관상 동맥 경련을 일으키기가 쉽고, 또 심장 혈액 공급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장계통의 어떤 질병이 있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혈액 점도를 증강시키고 혈전 형성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들은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를 못해서 항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풍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상강이 지나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위병, 만성기관지염, 풍습성 질환 등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피지샘의 분비물이 적어져서 머리 윗부분에 피부가 건조해져서 비듬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3% 잘 씻어내야 하고, 머리에 마사지나 안마기로 두피에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상강 약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는 늦가을이기 때문에 기후가 굉장히 건조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데,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 수분을 섭취해 줘야 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찍 외출할 때는 생강탕이나 우유, 두유, 대추죽 이런 것들을 이제 데워서 이렇게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는 몸에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자양하면서 폐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는 되도록 많이 먹고, 이 적당량의 동물 내장이나 닭고기, 양고기 등도 이렇게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이것은 이제 겨울에 대비해서 이 열량을 좀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늦가을과 겨울에는 또 위장병도 자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양기는 점점 줄어들고 음환이 성하면서 이 한기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외부의 한기는 성해지기 때문에 위통이 생기거나 위창만, 구역질, 식욕부진 같은 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한기를 없애는 그런 방법이 좋은데, 이 적합한 식품으로는 단호박이나 당근, 양배추, 고구마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강 시기에는 땅콩이 많이 나오죠. 땅콩은 장생과라고도 부르면서 세계 장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본초학에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강에 좋은 약선으로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건비작용이 있는 산약 율무죽, 은이대추, 인삼탕, 폐모배숙, 생강둥개, 후추등개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검실이 있는데, 검실은 가시연의 연밥이죠. 가시연의 그 연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검실은 평보식품으로 보하면서도 강하지 않고 윤택하게 하면서도 느끼하지 않아서 자주 사용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 검실은 비장을 튼튼하게 하면서 신장을 보호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또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도 있습니다. 이 늦가을에는 비장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고, 겨울에는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는 게 이제 양생 이론인데, 여기에 적합한 식품이 거민입니다. 이 거민을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볶아서 먹는 방법도 있고, 또 주로 이렇게 잔새우하고 같이 볶아 먹거나 아니면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밥을 할 때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민은 너무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50g 이하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 수렴작용이 강해서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시기에 또 많이 먹는 식품으로는 이 온열성이면서도 건조하지 않는 호도나 연자, 검정콩, 삼칠, 황기, 당기, 생주향, 대파 등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기에 추운 겨울에 대비해서 신체를 적당히 보호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속담에 겨울에 보호하는 것보다는 상강에 보호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환절기에 보호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 옛날 중국에서는 양고기나 토끼고기로 보호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명나라 황제는 중양절에 산에 올라가서 상강토끼 고기에다가 국화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상강토끼는 이제 상강 시기에 나오는 토끼를 말하겠죠. 이 시기에 토끼 고기가 가장 맛이 좋고 영양 가치도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하문 지방에서는 상강절에 홍시를 먹는 그런 습관도 있는데, 홍시는 근골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이 감은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또 가래를 없애면서 기침을 멈추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 생으로 먹으면은 갑상선 질환에도 좋고, 이 꽃감으로 해서 만들어서 먹으면은 기침 보조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지가 이제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입동부터 올렸으니까 상강을 마지막으로 해서 24절기는 모두 올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께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못 들으신 분들은 이 한국약선요리협회 TV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음력 명절에 대해서 하나씩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명절 며칠 앞두고 올릴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